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말에 있었던 이태원의 참사 때문에 가슴에 먹먹함이 사라지지 않는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께도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이요, 미존 특별 인터뷰 퀀트 분석의 최고 권위자가 추천하는 이달의 탑픽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스티븐 크레스는 시킹 알파의 퀀트 분석 툴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티븐 크레스가 시킹 알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알파 픽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알파 픽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요, 알파픽스는 ETF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2번씩 매달 1일 그리고 15일 이렇게 2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종목들 한 달에 2개의 종목이 선적되는 방법은 시킹 알파의 퀀트 분석 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좋은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모멘텀 그리고 EPS 에스티메이트의 변동사항을 가지고 있는 2개의 최고 종목을 선정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알파 픽스는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알파 픽스는 어떤 분들을 위한 거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 그리고 시킹 알파에서 추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탑 레이티드 스톡으로 들어가 보면요, 세 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즉 퀀트 레이팅, SA 오토주 레이팅,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레이팅, 이 세 가지 모두 매수 혹은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모든 종목이 쭉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세 가지 모두 매수 의견을 받거나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종목의 수가 무려 51개나 됩니다. 따라서 이 50개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탑픽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과정이 많은 분들께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직접 분석을 하시기에는 조금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알파 픽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 보면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만 선정이 된다. 자, 그리고 500밀리언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DR 주식은 배제를 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종목만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가가 $10를 넘는 종목만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크리테리아는 굉장히 좀 안정성 위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뭐 10배, 20배 올라갈 종목을 선정하시는 분들보다는 1년에 꾸준히 10%, 2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파픽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3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잠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2.59%나 올랐고요. S&P 500이 플러스 2.46, 그리고 나스닥은 2.87%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금요일날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 전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DNA 시퀀싱 시스템을 개발했잖아요.
있잖아요. 레비오라는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QQQ가 9.05% 올라갔습니다. ABCL이 9.03, 애플이 7.56%나 폭등을 했고요. 에디타스가 6.34%, AMD 플러스 5.82, 메르카도리블의 5.37%, 엔비디아도 4.99%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보실 텐데 애플이 7.56% 폭등했다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4.99, 구글도 4.3%나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4.02, 테슬라 플러스 1.52, 메타 플랫폼스 1.29% 상승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가 0.41%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6.8%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장 한때 마이너스 2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많이 회복해서 결국 6.8% 빠지는 걸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11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서 연준의 FOMC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이번에 FOMC 미팅이 끝나고 연준에서 또다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공식적인 성명서가 발표될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도비시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연준에서 어느 정도는 피봇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를 보시면 4.06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4.23을 넘어갔었죠. 따라서 굉장히 단기간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연준에서 피봇을 할 가능성, 그리고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국채금리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지난 250년의 미국 역사를 돌아봤더니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는요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하기로 트레저리, 국채를 얘기하죠. 미국의 국채가 파지티브한 리턴을 보일 것이다. 이제 긍정적인 리턴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023년에 국채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25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국채를요, 미국의 국채가 특히 그렇죠. 세이프 헤븐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958년, 1959년 2년 연속으로 국채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투자가 국채였는데 이번에 그 안전한 투자처인 국채가 배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본드 ETF,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라고 부릅니다. 티커네임은 TLT인데요. 이 TLT가 무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34%나 가격이 추락을 했고요. 2021년 작년에 1월부터 지금까지는 38%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거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 시장의 역사를 250년 동안 되돌아 봤더니 그동안 국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를 보이고 그 다음 해까지 또 마이너스를 보인 적은요 186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채는요 웬만하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딱 한 번 1861년에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년 연속으로 국채가 마이너스 수익을 보인 적은 아예 없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 단 한 번도 3년 연속으로 국채가 마이너스, 즉 국채 금리가 3년 연속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뒤돌아 봤을 때 250년의 미국 역사는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죠. 국채의 수익률이 2023년에는 플러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년 연속으로 국채 금리의 수익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23년에 국채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따라서 국채금리가 2023년에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자, 한마디 더 붙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요, 모든 자산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많은 다양한 긍정적인 카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이 잦아질 것이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게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피봇을 할 거란 얘기죠. 세 번째로 그래서 국채 금리 역시도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현재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달러 역시 피크를 찍고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3년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요, CNBC에서 매드머니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는 쇼호스트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금요일날 얘기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음 주,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어닝 결과 그리고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좋은 뉴스가 많이 들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요, 자, 짐 크레이머가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벤트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첫 번째는 물론 FOMC 미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 11월 2일 양일에 걸쳐서 FOMC 미팅이 개최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미팅이 끝나고 나면 11월 2일 날 이제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성명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0.75 대신 0.5%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0.75% 올리는 대신 이제 향후에는 조금 이 금리 인상을 줄여나가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논팜 페이롤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용 보고서라고 부르는 거죠.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자, 이 리포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강력한 고용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이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 인상의 추세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또한 짐 크레이머가 이번 주에 있는 굵직굵직한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화요일 날은 엘리 릴리, 우버, 대본에너지, AMD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우버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아침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따라서 화요일날 방송을 보시면 우버의 어닝 결과를 이미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버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분기에 드디어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까지 순이익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번 전망치를 보시면 EPS가 마이너스 0.18달러를 기대하고 있고요. 자, 매출의 전망치는 8.11 빌리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기로 만약에 우버에서요, 이번에 드라이버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고객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신호로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MD도 화요일날 어닝을 발표합니다. EPS의 전망치는 70센트고요. 매출의 전망은 5.69 빌리언입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얘기할 때 AMD 어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텔과의 시장 점유율 싸움입니다. AMD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때 데이터 센터라든지 AMD의 칩이 많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 연출이 되는데, 따라서 AMD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AMD는 소비자와 관련된 칩도 많이 만들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뭐 랩탑에 들어간다든지 게임에 들어가는 칩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 AMD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텔이 가지고 있는 CPU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훔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수요일 날은 퀄컴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EPS 전망치가 3달러 14센트고요. 매출의 전망치는 11.33 빌리언입니다.
자, 퀄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이던스가 떨어지더라도 퀄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현재 퀄컴의 멀티플이 굉장히 좀 저하돼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은요, 스타벅스, 페이팔, 그리고 도어대시가 어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EPS 전망치가 72센트, 레비뉴, 매출의 전망치는 8.32 빌리언입니다. 자,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예상하기로는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페이팔도 마찬가지입니다. EPS의 전망치는 96센트, 그리고 매출은 6.81 빌리언이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아마도 리그룹을 할 것이다.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페이팔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과거 1년 동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던 페이팔이 이제는 그러한 추세를 멈출 때가 왔다라고 페이팔에 관련해서도요,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호전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2일 있을 FOMC 미팅에서 굉장히 좀 온화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태도가 조금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번에 페드의 피벗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드텀 일렉션,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에서 좀 과격하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 0.75%포인트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12월 달에는 0.5% 정도로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셰로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자, 이분이 지난주에 페드의 의장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잠재적으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오버 타이트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너무나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워킹 클래스,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자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워킹 클래스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요, 예전에도 이제 금리를 올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가장 마지막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상승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역시도 이제 비난을 받았겠죠. 그때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파월 의장은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조금 흔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정치적인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고수할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요, 제가 미존 자막 뉴스를 통해서 차트 전문가가 전해주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메가테크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죠. 그래서 오늘 오미주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말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떠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기사는요, 진 몬스터가 쓴 기사고 애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존 패밀리 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미국의 테크 전문 최고의 애널리스트 진 몬스터는요, 이번에 애플의 어닝 결과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관련해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굉장히 소프트한 어닝 결과를 발표했다. 그만큼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매크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률은 8%, 그리고 어닝의 성장률은 작년 대비 4%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8%, 4%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성장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고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가이던스가 이번에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딜레이 돼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가이던스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다,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혼자만 좋은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소비자들은 애플의 상품이 필요하다. 즉 애플 없이는 소비자들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요. 한때는 애플이 만들고 있는 아이폰이 럭셔리한 상품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리고 가끔씩 하나씩 구입하는 이러한 럭셔리 상품이었던 아이폰이요. 이제는 무려 10억 명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는 거죠.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계속해서 장비를 바꾸어 나가잖아요.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애플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서 아이폰의 매출 성장률은 10%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10% 그러면 뭐 와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의 성장률이 무려 47%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교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넘는 47%의 성장을 보여준 그 바로 다음 해에 10%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10%의 성장률은 더 좋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요, 공급 라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공급 체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나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요, 원래는 신상품을 출시하고 나서 한 6주 정도가 지나면 보통 리드 타임이 1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문을 해서 받는 시간이 이제 리드 타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무려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요,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기록했던 10%의 성장률은 사실 공급망의 문제로 조금 저하된 거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애플의 잠재력입니다. 이번 어닝 결과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플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부분, 옵셔널리티, 선택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무려 3개의 잠재적인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헬스케어, 두 번째는 증강현실, 세 번째는 오토,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짐 먼스터가 보기에는요,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꽃을 피울 것이다. 그만큼 잘 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 20년 동안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애플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도 그러한 모습을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증강현실, 오토 부분이 그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테크 섹터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죠. 우울한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펀드 매니저인 브라이언 아르시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르시스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목 옆에 서 있다. 그 얘기는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집계를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성장이 둔화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 포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달러 가치죠. 따라서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요,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이제 달러로 환전이 될 때 상당히 많은 가치를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요, PC 시장의 침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PC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사왔기 때문에 PC를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언젠가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너무나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기업의 매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10%, 20%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30%, 40%, 50% 이러한 성장 추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성장 추세는요, 예전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RSS가 얘기하기를 현재 밸류에이션이 20대 초반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의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멀티플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스트롱 모츠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좀처럼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 삶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무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평균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피스 365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품이 돼버렸다. 앞에서 이제 짐 먼스터가 아이폰이 필수품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오피스 365도 더 이상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품이 돼버렸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은 것은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애저죠. 따라서 RSS가 보기에는 이 애저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40% 넘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게이밍 쪽에도 새로운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다양한 쪽에서 최고의 모습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아까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전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멀티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취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시킹알파에 가입해 주시는 새로운 멤버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시킹알파 멤버 가입하시고 꼭 매일매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댓글창을 통해서 꼭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득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